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주방에 한해서 혹은 생활용품이나 가전들에 한해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달립니다.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냥 무거운 게 좋은 거냐고 물어보면 전 추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사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반갑습니다. 포켓입니다. 자리를 잡은 것 같지? 댓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포켓 채널을 막 한 2, 3년 전부터 교양 강의 듣듯이 그냥 쭉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시는데 이제 학습이 되고 누적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질문이 반복적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패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아요? 두꺼운 게 좋아요? 얇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무게와 사이즈에 대한 얘기를 종류별로 주방에 한해서 혹은 생활용품이나 가전들에 한해서 살짝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펜부터 할까요? 펜, 코팅펜, 스텐펜, 세라믹 펜 같은 겁니다. 무쇠펜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닥이 두꺼운 게 좋은 겁니다. 그냥 무거운 게 좋은 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이게 더 쉽다. 이런 정도다. 이해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있는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한 너댓 개 되죠? 바닥 오중과 통 오중의 차이. 대부분 통 오중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그게 프라이팬에서는 오히려 바닥 두께가 더 얇아요. 바닥이 두꺼운 팬이 훨씬 더 수명이 좋습니다. 나는 손이 무거우니까 가벼운 거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전 추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좋다. 이게 제 기준에 얇고 가벼운 것들의 마지노선이죠. 그게 어디다? 드롭스 같은 요 정도, 오슬로 같은 요 정도 수준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간 접하셨던 다양한 알텐바우 펜들은 죄다 무겁긴 합니다만 통 오중이면 훨씬 무거워집니다. 근데 무게가 중요한 건 2차적인 문제고, 바닥 두꺼운 게 좋고, 다시 한번 가벼우면 피해라. 3개에 39,000원 사지 마세요. 무쇠펜의 경우는 바닥만 두껍게 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게 무거워집니다. 두꺼워질수록 여기 남성용인가 싶을 정도의 무게다. 무쇠펜의 경우에는 무거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얇아도 무거워. 무쇠는 순도가 엄청 좋은 밀도가 꽉 차져 있는 어느 일정 두께를 넘어가면 열을 내거나 활용도는 별반 차이가 없다. 이게 막 3배, 4배 두꺼우면 열이 더 나고 훨씬 성능이 좋아지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면 애지간한 요리 다 됩니다. 사실 버미큘러가 가장 초경량 무쇠이고, 두께는 사실 너무 두꺼워가지고 스캡슐2 다 DP용으로만 쓴다. 자, 다음 냄비! 무거운 게 대체로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이즈 기준이고, 하나는 28이고 하나는 18cm인데 그거 갖고 갑자기 이게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비슷한 사이즈로 봤을 때 냄비는 대체로 무게감이 있는 것이 수명이 확실히 오래 갑니다. 그만큼 두께가 두껍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쓸데없이 과하게 무거워지면 못 씻는다. 이거 큰일 난다. 누가 대신 들어주고 누가 닦아주고 2명이서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무거운 냄비가 있어요? 있습니다. 해외에 가면 스튜 하는 큰 냄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나 그 다음에 일본 같은 데에서는 뼈다구 같은 거 잔뜩 넣어서 끓일 때 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소치를 쓰죠. 그 왜 스머프 끓여 먹는 거 바로 하죠. 그런 큰 거 이렇게 해서 이만한 걸로 이렇게 젓죠. 이런 게 죄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허리부터 다 나갑니다. 무조건 무거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너무 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특히 냄비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통 5중 정도가 일상적 쓰시기에 제일 좋다. 자, 오븐 에어프라이어 요거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 냉장고, TV 뭐였죠? 익선.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바스켓형이 있고 요즘은 오븐형으로 나오고, 오븐이랑 보통 에어프라이어 같이 되니까 바스켓 에어프라이어도 개인적으로 최대한 큰 거 사는 게 좋다. 왜? 해먹는 요리의 영역이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요리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요리의 재료가 달라지면 흔히 말하는 요리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집니다. 특히 오븐은 더더군다나 그렇다. 베이킹을 하시려면 더더군다나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어프라이어 오븐류는 큰 게 좋다. 이거는 무게라는 게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 블렌더, 믹서기.
다지기. 본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큰 거를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큰 건지 안 큰 건지를 사람들이 구분을 잘 못해. 나는 대짜가 좋아. 그럼 대짜를 고르려면 보통 뭘 봐야 돼? 컵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기 바닥에 칼날의 직경입니다. 칼날 요만한데 옆에 이만하게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고 작고 개념에서 조금 여기 바닥의 직경이 대형이다 아니다. 블렌텍이나 바이타믹스는 컵이 80만 원, 100만 원 샀는데 칼날은 꽤 큰데 컵이 생각보다 안 커. 막 이만할 줄 알았는데 안 커. 이런 경우도 있다. 칼날의 그 사이즈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RPM은 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15,000에서 18,000 RPM 넘어가면 받쳐주는 힘만 괜찮으면 거진다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칼의 타입, 컵의 모양새, 그 다음에 모터의 성능 등등등 해서 많이 결정납니다. 다음 핸드블렌더. 이거는 무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사이즈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건 피해라. 특히 유선은 너무 가벼우면 피해라. 도깨비 방망이 것도 에어슬림류, 무선도 제일 가벼운 종류나 그 다음에 막 쿠지나트 거 이런 류들을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힘은 유선이나 무선이나 비슷하게 센데 저항이라는 게 생기죠. 물이 돌면서 그 저항이 생길 때 우웅 이렇게 일어날 때 이게 흔들린다고. 맞아요. 그러면 가벼운 애들은 이게 흔들릴 때 내가 그만큼 꽉 잡아줘야 돼. 오히려 무거워서 꽉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가벼우니까 더 이탈을 세게 한다고. 내가 시연을 하면서 느끼잖아. 몇 년을 해봤냐. 라이브를 하면서 계속 하는데 방송하고 나서 피로도가 무선이 훨씬 셉니다. 내가 뭐 마동석급의 뭐 오른손에 힘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무거운 거 할 때는 사실 그 세척하시는 분들이나 힘들지. 맞아요. 실제로 방송할 때 나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연이 돼. 약간 그래서 무게감 있는 걸 추천합니다. 오히려 저는 무선도 초기에 나왔던 게 더 좋아. 맞아요. 스펙의 차이는 오히려 최근 게 좋지만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청소기 이게 이제 유선 무선은 아닙니다. 어차피 무선은 스팟이나 데일리로 깔짝깔짝 쓰는 거라고. 이거 온 집안 먼지 털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가볍고 라이트한 걸 선호합니다. 이거는 약간 취향차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청소를 할 때 매일매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왜 일로 접근을 할까? 힘드니까예요. 힘드니까. 매일매일 하긴 해야겠고 성격상. 근데 매일매일 하려다 보니까 무거워 죽고 짜증나, 귀찮아. 그래서 제가 풀마제라든지 일렉트로룩스 라이트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 유선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좀 무거운 걸 추천드린다. 유선은 일주일에 한 번 쓰거나 뭐 한 달에 한 2번, 많이 써봐 3번일 텐데, 우리가 여기 이제 저 라이트하게 유선 청소하는 애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사용하고 말고, 그리고 많은 양의 먼지를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신경 쓰고 청소하지 않지만, 큰 거 사이클론 방식이나 먼지 봉투 방식은 진짜 세게 당기기 때문에 뒤로 먼지가 엄청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요즘에는 뭐 99.99 뭐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겹겹이 막아야 돼. 얇게 해서 잘 만든 제품이 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잘 만든다고 만들었던 그 좋은 제품들도 보면 옛날에 뭐 LG 거 뭐 가벼워요, 필립스 거 너무너무 운전하기 뭐 이렇게 나왔던 애들 죄다 뒤로 미세먼지 나왔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면서 대체로 무게감이 생겼다. 그래서 혹시나 싸다고 너무 가벼운 거를 딱 고르는 순간 나는 추천 안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견고하게 무게감이 좀 있게 꽉 되어 있는 애들이 소음이 덜 하죠. 왜? 차도 똑같잖아. 그래서 제 테슬라를 안 삽니다. 그다음에 선풍기. 선풍기는 이제 날개 사이즈니까 결국엔 날개 사이즈. 이 서큘레이터가 특히 더 그렇고, 이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많이 가 있어야 돼요. 크면 클수록 더 아래에 좀 무겁게 가 있어야 돼. 되게 옛날 애들은 그게 없어가지고 얘가 돌면서 진동이 보입니다, 눈에. 서큘레이터 요즘에 나오는 애들도 바닥 진동이 다라라라락 되는 애들 많아요. 대가리가 무겁고 이렇게 다리 2개 나와 있는 애들도 있죠. 보네이도 막 이런 애들이 위에 성능이 너무 세니까 밑에서 진동이 밑에까지 느껴지게 되는 것들이 있죠. 조금 하이엔드급의 선풍기들, 좀 유명한 데 것들 보면 뭐 무선류들이 대부분이겠죠. 배터리 무게 플러스 알파로 또 알루미늄까지 그 안에다가 일부러 넣어. 그냥 들어보면 딱 느낌이 와. 이렇게 저렴한 애들은 싹 들었을 때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는데,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무게감이 좀 묵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밸런스 자체가 그렇게 나와요. 그 무게중심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들로 보시면 좋겠다. 다음 칼, 메인 칼 기준으로 셰프 나이프나 아니면은 뭐 산토크 칼이죠.
이런 것들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얇다, 너무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추천을 안 합니다.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 그리고 딱 들어봤을 때 말도 안 되게 가벼운 애들이 있어요. 코팅 티타늄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클래식하게 내 메인 칼은 두께감이 좀 있고 팔 아파요 뭐 평생 하루 종일 요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히 잘 드는 걸로 좀 두께감이 단단한 견고한 느낌 드는 걸로. 실제로 그래서 henkel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면 막 안 가볍거든. 근데 좀 가벼워야 손목에 무리가 덜 가지 않나요? 잘 안 다닌다니까 그러면. 가벼우면 내가 힘을 줘서 잘라.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으면 그 무게로도 이게 좀 쉬운데. 그러니까 이게 칼은 독일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쓰는 셰프 나이프는 칼이 요렇게 요 정도의 그걸로 나와. 써는 방식도 약간 이렇게 스냅을 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탄성 가지고서 깬다고, 자른다고. 이러려면 가벼운 거 갖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유럽 나이프들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특히 한국 씹어먹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 파인다이닝 시대가 되면서 일본 칼들은 어때? 이렇게가 아니라 천천히 싹싹 자르죠. 되게 끝이 얇아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그 VG텐강이나 다마스커스강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제품들을 보면 위에나 무게감은 꽤 있는데 끝은 더 날카롭게 들어가준다.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나뉘는 게 맞는 거지. 너무 가벼운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힘을 좀 줘가면서 썰어야 되고 너무 무게감이 있고 무거운 건 이제 진짜 손목이 아파요. 그런 얘가 바로 중식도가 되겠다. 저는 안 씁니다. 나는 불편하고 힘들더라. 많이 써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DP두잖아 집에다가. 난 안 쓰는데 뭘. 그 다음에 인덕션. 무게는 뭐 다 의미 없고 사이즈만 보면 돼요. 그냥 애지간하면 인덕션도 쉽게 고장 안 납니다. 평균적으로 1구짜리는 18cm 정도 세팅이 돼서 조금 가격이 있어 보인다? 쿠쿠코나 이런 거 가보면 되게 예쁜데 이건 얼마지? 그런 가보면 또 20이야. 넓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열이 빨리 올라오지. 왜냐하면 봐봐. 우리 보통 냄비가 얼마야? 18은 편수, 20은 양수, 24 전골. 그러면 전골 얹어봐. 24야. 가운데밖에 아니고. 가운데만 이렇게 계속 끌어갖고 퍼지는 거라고. 옛날에 제가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덕션 쓸 바에 그냥 가스레인지 화구 센 거 쓰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1구짜리고 뭐고 간에 심지어 삼성도 제일 큰 화구가 여기가 오른쪽 게 22. 지금 어떤 줄 알아? 28펜을 얹잖아. 전체 끝까지 다 가열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덕션을 볼 때 그 흔히 말하는 사이즈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제가 보기에는 1구짜리도 이제는 22, 막 24 여기까지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구짜리도 가격 차가 어떤 건 얼마인데 이건 확 비싸고 왜 이렇지? 브랜드 빨인가가 아니라 그 화구의 사이즈를 잘 보시면 좋겠다. 대다수의 와트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 거든. 근데 이제 이거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습기와 가습기. 이런 류들은 무게는 그렇다고 칩시다. 왜? 하나는 물을 넣고 해야 되고 하나는 물이 습기가 들어가고 여기 보관되기 때문에 둘 다 됐다 무거워지죠. 결국 물 무게가 되기 때문에 무게는 필요 없는데 기준 시간에 얼만큼 많이 제습을 하고 얼만큼 많이 가습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칸큐어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든지 우주 제습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실제로 얼만큼 단위 시간당 제습을 하는가 가습을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 다들 이런 것만 물어봐. 제습돼서 들어오는 물을 보관하는 그 통의 용량, 자꾸 가습기가 넣어 들어가는 물의 통의 양, 자꾸 이것만 봐. 의미 없다. 하루에 한 번 정도 갈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제습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커도 20리터, 30리터가 아닌 이상 몇 시간 만에 차는 줄 알아? 금방 차. 4시간 만에 다 차.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버려줘야지. 결국 특히 제습기는 드레스룸에 켜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나가서 집에 들어와서는 거실 방향으로 켜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루틴인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통의 사이즈만 집착을 한다. 그렇지 않다. 요 정도로 뭐 짧은 시간인데 유용하죠?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해주시면 저희가 뭐 그렇게 막 바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항상 댓글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